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사회 모델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눠지고 직접적 개입은 하위 6가지 방법을 갖고 있다. 근데 그 글자 앞 글자만 따서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 탐색 기술 환기,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 유형 역동성, 발달적 고찰에서 앞 글자만 따서 지직 탐계 유발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우습겠지만 조금 외워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게 좀 우습게 그 리듬을 타서 좀 외우세요. 지직 탐계 유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걸 조금 외우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간접적 개입 기법은 환경을 조정하는 건데 우리가 환경을 조정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양자의 상호작용도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제 간접적 개입 기법에는 자원을 발굴하거나 제공하는 것, 중재하기, 옹호하기. 근데 간접적 개입이라 그래도 지적 개입 기법도 또 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왜 그런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직접적 개입 기법 하면 지직 탐계 유발 외우셔야 돼요. 용어도 정확히 지하면 지지하기 이렇게 나오게요.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우습게 주인이 맛있는 고구마를 혼자 굽고 있는데 강아지가 먹고 싶어서 지직 문을 콱 부수고 들어간 고구마를 탐낸 개가 가서 고구마를 집어 나오다가 주인한테 한 대 맞아서 혹이 생기는 사태를 유발했다. 정말 유치찬란하죠. 근데 안 잊어버려요. 그냥 그 에피소드를 머리에 지직, 탐계, 유발 이렇게 연상하면서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외워지는 뭐 머리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그런저런 노력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식, 탐계, 유발 일단 외우시고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거기 강의 하단에 보시면 자료 하나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72쪽부터 77쪽까지 쭉 나와 있는 기법을 좀 한눈에 보기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단지 공부할 때 이렇게 조금 싹 아울러서 잡히는 느낌이 드시라고 표로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 기법은 지직, 탐계, 유발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 개입 기법으로 환경을 조정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접적 개입 기법 인제 첫 번째로 지지하기를 볼 건데 지지하기의 개입의 역할은 무엇이며 목표가 뭐고 그다음에 지지하기라는 것 안에서 쓰이는 하위 기법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교재가 너무 잘 정리돼 있어서 교재 위주로 보겠는데 여기서는 인제 좀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만 다르게 묶은 것은 하면 지식 탐계 유발 외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의 문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또 하시냐면 지식 탐계 유발 중에 어떤 하나는 지지하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하위 기법인 재보증하기, 격려하기라는 하위 기법 용어로 쓸 수 있어요. 액면가 단어, 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건 지지하기인데 이 안에 단어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안에 단어 재보증 격려하면 지지하기에 속한 하위 기법이야. 이런 식의 것들을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고런 연결들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달적 고찰은 뭐 여러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달적 고찰이 정신역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고요. 유형 역동성도 정신역동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같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크게 먼저 잡을게요. 발달적 고찰은 과거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라면 현재의 최근 사건에 관심을 두면서 현재의 최근 사건과 관련돼서 네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고 좀 상황의 맥락 속에서 문제를 보자 하는 상황 속의 인간의 관점이 잘 나타난 기법은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에요. 고런 것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인제 크게 고런 걸 좀 먼저 얘기하고 하나씩 볼게요. 예. 1번 지지하기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동기화를 촉진하고 원조 관계를 수립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가 나와 있잖아요. 불안 감소, 동기화 촉진, 원조 관계 수립. 그러니까 이 문장 만나 보세요. 지지하기는 심리사회 모델에서 주로 초기 단계에 많이 사용한다. 맞죠?
왜냐하면 원조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쓴다는 말이 초기 단계에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초기 단계에 긴장하고 불안할 때 클라이언트가 좀 확신을 갖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내용 및 의의의 그 두 번째 볼까요? 지지하기는 클라이언트의 불안이나 자기 신뢰가 낮은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전반에서도 쓰인다. 근데 초기 단계에 좀 더 많이 쓰이죠.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면 클라이언트는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기 어려워요. 관계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지하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관심, 공감을 동반한 경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이 주로 이런 말, 뭐뭐 때문에 뭐뭐라고 느끼시는군요.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저라도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위 기법을 봤더니 재보증, 격려, 경청, 이런 여러 가지가 있네요. 대표적인 게 이 재보증과 격려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재보증 볼까요? 안심이라고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주로 죄의식, 불안, 분노 이런 걸 느낄 때 클라이언트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보증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죄책감을 가진 어머니에게 그런 느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공감하면서 그 불안과 죄의식에 대해서 안심시켜 주고 있죠. 두 번째, 격려.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표현하며 성과를 인정하고 성공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노력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성공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확인도 시켜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경청하기, 따뜻한 표정 짓기, 눈 마주치기, 도닥이기 등등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13쪽에 가면 아주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또 아이 때문에 일을 못 가면 보육 서비스를 연결해 주거나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지지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지하기의 어떤 대표적인 구어체 표현은 아까 공감, 경청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공감, 뭐뭐 때문에 뭐뭐라고 느끼시는군요.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저도 그럴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직접 영향 주기는 말 그대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목표가 조언, 지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한대요? 변화시킨다, 향상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목표가 말 그대로 조언이나 지시를 줘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직접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직접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제안하거나 뭐뭐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뭐는 어디까지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의견을 다양한 강도와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욕구에 따라 조언하는 게 중요하다. 직접적 조언과 대면적 행동은 클라이언트의 강한 신뢰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때 우리가 조언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수립됐을 때 하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을 때 잘못된 조언을 하면 되게 마음 상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기법을 보시면 하위 기법에 직접 영향 주는 게 제안을 격려하고 강화하거나 장려하기, 현실적 제안을 설정하기, 뭐뭐는 어디까지라고 봅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 제안을 설정하기도 하고 직접 조언하기도 하고 뭐뭐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이 어쩌면 뭐뭐한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에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옛날에 클라이언트가 좀 오래된 건데 클라이언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명절 때 집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어떻게 하다가 크게 싸우고 지금 올라왔는데 한 달째 전화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사회복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럼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거든요.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명절 때 엄마랑 싸우고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내가 지금
힘들다 그랬더니 편지를 한번 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지금 뭐뭐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어떠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예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구어체 표현을 쓰는 것은 각 그 기법의 예제 표현을 조금 연결해서 익숙해지시면 대표적인 예제 그러면 문제 풀 때 속도가 좀 나고요. 확신이 좀 서는 거죠. 그다음에 탐색 기술 환기. 예, 탐색 기술 환기는 뭐냐면 목표를 볼까요? 사실 및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감정을 이해한대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표출하게 해서 긴장을 완화시킨대요. 긴장을 완화시킨다, 감정을 표출한다라는 것은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 및 환경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탐색 기술 환기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 방법들 중에 탐색 기술 환기가 제일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요. 클라이언트에게 사실을 말하고 팩트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사실을 말하는 거는 기술하다, 묘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은 스킬이 아니고요. 디스크립션, 묘사, 설명 그거거든요. 사실을 말하고 디스크립션, 묘사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과 관련된 팩트와 관련된 필링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환기, 감정의 억압된 감정을 전환할 수 있는 정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를 탐색 기술 환기라고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고 그렇게 억압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에는 이 안에 초점 잡아주기, 부문화하기, 환제, 전환하기. 왜냐하면 억압된 감정을 얘기하면서 이게 뭐 감정이 복받쳐서 얘기가 너무 커지면 좀 초점을 잡아주고요.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너무 큰 얘기는 또 부분으로 잘라주기도 하고요.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다음 얘기로 전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탐색 기술 환기가 74쪽에 나오는데요. 탐색은 자신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고, 기술은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색 기술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쭉 표시를 한 이유는 이것들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환기는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뭐 그 기분을 좀 표현해 봐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탐색 기술 환기에 이 쭉쭉 줄이 거진 건 연속선상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탐색 기술 환기는 아주 좀 자학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더 이게 감정이 격화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인제 예컨대 어떤 여학생이 인제 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 집을 나가서 3일 만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 집을 나갔다. 3일 만에 들어왔다." 이거는 지금 다 뭐에 대한 얘기죠? 팩트에 대한 기술이에요. 사실이죠. 예. "따귀를 맞았다." 뭐 "3일 만에 들어왔다." 다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팩트 안에 뭐예요? 내 필링, 내 감정을 좀 알아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딱이 맞은 것도 억울했고 집을 나가서 3일 동안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뭐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고 억압된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사실을 말할 때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까 표출하게 하는 걸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만약에 미정 씨라면 "미정 씨 정말 힘들었겠네요. 집을 나가서 3일 만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미정 씨의 감정이 좀 듣고 싶네요." 그러면 미정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억울하고 뭐 나가서 있는데 무서웠고 막 해 갖고 막 얘기하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꽉 억눌린 감정이 어때요? 이렇게 쏟아질 수 있죠. 그게 바로 "감정을 뭐 하도록 해라? 쏟아내게 해라. 표출하게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 환기가 영어로 벤틸라이제이션이에요. 쏟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쏟아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정을 표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인제 그런 환기를 하게 되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무서웠던 얘기, 억울한 얘기하다가 실컷 울고 나니까 "이제 좀 후련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고 "이제 좀 후련해요."는 꽉 억압돼 있으면 텐션, 긴장이잖아요. 근데 후련해요.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킨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거고요. 요거 쪼금 난이도 있었던 걸로 뭘 본 기억이 나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탐색기술 환기는 병행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탐색기술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 있는지 민감하게 살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감정, 이런 게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뭐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이게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 많아요. 클라이언트가 "괜찮아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말은 "괜찮아요."라고 말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근데 눈을 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사람의 언어가 이 사람의 진심이에요? 글썽글썽한 비언어가 진심이에요? 비언어가 진심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드러내지 않은 감정이 있는지 민감하게 살펴라. 그럴 때 바로 뭐죠? 그런데 미정 씨, 괜찮다고 말하는 미정 씨의 눈이 되게 글썽글썽한데요. 어쩐 일일까요? 저는 자꾸 눈을 보게 되네요. 이 정도로 해 주면 어때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나오고, 여기 워커가 뭐라고 말했냐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글썽이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요게 무슨 기법이냐 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탐색 기술 환기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연결된 문제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세련되고 좀 더 난이도 있게 나오면 뭐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다음에 개인 환경에 대한 고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제가 아까 얘기와 관련돼서 초점 잡아주기, 구분하기, 화제 전환하기가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쪼금 내담 잘 봐야 돼요. 아주 내성적이고 민감한 분은요,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해 갖고 팩트에서 필링으로 "감정에 대해서 말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깊이. 근데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말해 주세요."라는 말에서도 좀 위협을 느껴요. 그럴 때는 표현을 바꾸셔야 돼요.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시겠어요?" 보다 "미정 씨의 마음이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주체가 난 것 같이 "내가 듣고 싶다." 이렇게 옮겨와야 "말해 주시겠어요?" 보다 "듣고 싶네요." 할 때 더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대단히 뭐라 그러나 정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제 내담 잘 봐 가면서 내향의 강도가 아주 높으면 "말해 주시겠어요?" 보다는 "제가 좀 듣고 싶네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법 밑에 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아주 민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감정을 좀 더 듣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인데요. 여기 인제 반성적 고찰이라는 게 리플렉션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상황 속의 인간,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상황 속의 인간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기법이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고, 현재의 최근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현재의 최근 사건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그러고 인제 그 최근 사건을 본다 그랬는데, 이 기법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인식, 사고, 감정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너무 자기 입장에 대해서만 최근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보지 않고 너무 내 입장에서만 볼 때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을 초점을 두면서 보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철민이 이놈이 집을 나가서 3일 만에 들어왔는데 연락도 없이. 근데 또 친구들을 2 명이나 데리고 와서 재워 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친구들이 앞에 있었지만 너무 속상해서 3일 동안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 둘 데리고 와서 또 재워 달라고 그래 갖고 친구들이 있는 건 알지만 철민이 머리통을 한 대 때렸어요.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엔 뭐 해야 돼요? 지지하기 먼저 해야 돼요. "아유 어머니, 저도 3일 동안 아이가 연락 없었으면 너무 당황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근데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지금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에요. 왜냐면 이 철민이 엄마는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아들의 머리를 때려요, 맨손으로.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버젓이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때려요. 이 철민이가 조금 어긋장 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이 엄마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철민이 입장에서 내가 철민이를 자극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 환경에 대한 리플렉션, 반성적 고찰인 거예요. 나와 환경과의 관계. 예, 그래서 거기에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그걸 잘 알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표적인 문장들 거기도 뭐 누구의 어떤 행동이 힘들게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아까 얘기로 한다면 뭐죠? 친구들 앞에서 머리를 맞은 철민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철민이 입장에서도 한번 그 상황을 좀 보세요. 바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맥락 안에서 좀 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75쪽으로 가시면 하위 기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고요. 다른 역할극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요번에는 유형 역동성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 이제 유형이라는 거가 영어 보시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는 패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요. 성격과 행동, 심리내적 역동이라 그래서 변화의 동기를 촉진시키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격 유형, 자신의 행동 유형, 자신의 방어 기제, 나만 갖고 있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내 심리 내적 역동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건들에 대해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이끄는 클라이언트의 행동 경향 혹은 사고와 감정 유형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기는 잘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나만 모르는 내 패턴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일련의 행동이나 상황, 사고, 방어 기제를 검토한다. 반복되는 부부 폭력이라거나 그 나만 모르는 내 악순환의 패턴의 유형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기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이 어떤 행동과 어떤 사고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높이는 게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밑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거기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의 경향을 명확히 알도록. 그래서 거기 이해해 볼게요. 누구 씨가 남편에게 불만을 느낄 때 아들과 싸우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 씨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아이들을 혼내지는 않나요? 혹은 또 누구 씨는 뭐 남자친구와 싸우고 나면 뭐 쇼핑을 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되게 쇼핑 중독에 문제가 있는데 패턴을 봤더니 남자친구가 하고 싸우면 성인 대 성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쇼핑으로 푸는 거죠. 뭐 이런 어떤 패턴. 또 어떤 여성은 남편하고 싸우면 성인 대 성인으로 남편하고 풀어야 되는데 누구를 혼내요? 자녀들을 혼내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내 패턴을 캐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핵심 패턴의 문장이 누구 씨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지는 않나요? 이런 패턴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조금 뭐뭐하고 느낄 때 뭐뭐 하진 않나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발달적 고찰을 보면 과거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경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 근데 심리사회 모델은 뭐 정신결정론적인 건 아니지만 현재에 미치는 영향,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검토할 필요를 느꼈죠. 그래서 유년기의 문제나 현재 행동이 과거와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거기 75쪽 맨 끝에 유년기의 문제와 현재 행동에 뭘 알아본다?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76쪽으로 가시면 그런 인과관계가 예전의 거하고 봐야 되니까 원가족과의 경험, 유아기 때의 경험들을 같이 보는 거고 과거의 문제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영향을 미친 이론 중에 정신분석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이 기법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문장은 뭐냐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은 감정을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전에도 뭐뭐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거죠. 전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지금의 당신의 이 문제는 청소년기에 당신이 호소했던 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인기 직장에서의 어떤 트러블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이 예년에 유년기 때 얘기했던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누구 씨의 현재의 문제는 말씀하셨던 유년기의 그 사건 혹은 그 관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달적 고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직접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 보시면 하위 기법들의 유형 역동성, 명확화 해석 통찰, 발달적 고찰, 명확화 해석 통찰 요것들이 다 정신분석의 대표적인 기법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은 것을 하나를 고르게 되려면 발달적 고찰을 고르시고요. 만약에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은 것들로 만약에 유형 역동성, 발달적 고찰 같이 묶어주면 둘 다 가능한 부분이죠. 왜냐면 유형 역동성에서 이 사람의 패턴 중에 어떤 사람은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만 계속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만 끊임없이 되게 반복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표를 통해서 각각 내용에 충실한 내용은 교재 위주로 보지만 어떤 문제들이 나올 때 딱 문제의 동네를 알 수 있게끔 공부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를 드십니까?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같이 예제나 사례로 나왔을 때 구어체 표현들을 익히시면 답을 금방 찾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무척 당황하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지지하기의 대표적인 거죠. 직접 영향 주기. 뭐뭐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탐색기술 환기. 그 사건과 관련된 미영 씨의 감정을 좀 더 듣고 싶네요. 뭐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 누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친구들 앞에서 머리를 맞은 철민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런 것들이 어머니 속상은 하시겠지만 철민이 입장에서도 이 사건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유형 역동성. 누구 씨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지는 않나요? 이런 거죠. 발달적 고찰. 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아버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이야기는 유년기 때의 그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사회 기법 요것만이라도 정말 체득적인 지식이 돼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게 상담의 깊이가 깊어져요. 근데 이거는 달랑 외우고 휙 날려버리고 아주 그냥 정보 중심의 상담만 하면 사실은 인제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법들을 잘 곱씹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건 구어체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구어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고런 것들이 인제 중요하고요. 예.